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가 원래 단타를 치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먹힌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주식을 좀 해보신 몇몇 분들은 아마 공감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어요. 예전에는 이런 기법이 먹혔는데 어, 지금 뭐 장이 안 좋거나 또는 뭐 특수한 장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안 먹힌다라는 그런 고민과 생각은 좀 주식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저는 누구나 다 겪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건 왜 그런 것인가? 주식은 그럼 정말 우연이고 시장이 좋아야만 단타를 칠 수 있는 것인가? 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스윙 투자, 그러니까 뭐 일주일 이상 보유하거나 또는 그 이상 긴 시간 동안 보유하는 전략은요. 시장의 하락성을 그대로 정면으로 받아들입니다. 시장이 하락 국면으로 가면 기법이고 뭐고 정말 없어요. 그냥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애초에 어떤 회사에 가치를 보고 들어갔다라거나 그 회사가 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기다려 볼 수도 있어요. 왜 계획대로 더 밀린다고 해도 시장이 밀린다고 해도 그런 종목들은 어차피 다시 올라오는 경향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단타의 경우는 그 영향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락 시장이 오든 상승 시장이 오든 여러분들이 만약 단타를 한다라고 전제를 한다고 한다면 시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단타예요. 그러니까 앞서 다시 말했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뭐 이전에 이런 방법이 먹혔는데 지금 안 된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시장이 줬던 수익이지 전형적인 완벽한 단타 기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시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단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도전 과제나 숙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전에 제가 한번 힌트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20% 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 그 뒤에 단타를 노려라 라고 말씀드렸고 얼마 전 방송에서는 저는 5일 안에 승부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유하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단타 자 최첨단 기능을 간만에 좀 사용을 해볼게요. 자, 와조스키가 정리하는 단타는요. 이거는 이제 당일 데이 트레이딩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당일 데이 트레이딩을 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말한 단타는 이제 1일에서 5일 최대 이렇게 보유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일도 사실 길어요. 긴 거 맞아요. 근데 정말 이제 좀 애매한 위치에서 5일까지 끌고 간다는 거지 5일까지 무조건 보는 거 아니에요. 되도록 다음날, 다다음날, 정말 늦어도 다다음날 이렇게 보는 거지. 일단은 제가 기준을 내린 단타입니다. 그럼 제가 말한 단타는 시장 영향권에 안 들어가는 매매여야만 합니다.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이 기술 자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시장 영향권에 안 들어가는 단타는 뭘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잠깐만 어떻게 지우는 거지? 어, 오케이. 제가 쓸 줄은 알았지 지울 줄은 몰라갖고. 자, 오케이. 지우는 거 다음 좀 공부해봐야겠다. 아시겠죠? 네, 5일 안에 승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20% 이상 상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그때 드렸던 겁니다. 20% 이상. 자, 뭐 네이처셀 차트를 한번 참고적으로 보죠. 자, 이 차트 이 모습을 보면은 지금 고점까지 24% 이상 찍었다라는 건 20% 이상 올랐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이런 신호를 냈다. 그럼 얘 관종이에요. 20% 이상 급등을 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테마면 더 좋겠지만 테마가 아니어도 20% 이상 했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기 때문에 왜요? 20% 이상 들어왔다는 거 그날 정말 힘이 좋았거나 장 초반부터 막 쭉 끌어올렸거나 또는 투닥투닥 거리면서 물량 떨쳐내면서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서 롱바디 양봉을 한번 완성시켰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날. 그래서 이거 뭐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20% 이상 친 거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그럼 이 뒤에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20% 이상 급등의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봐라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 역시도 이 방법으로 지금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라인 매매 리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이렇게 힘이 들어온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타 매매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았죠. 여러분들도 결과를 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거의 안 받았어요. 시장 영향을. 안 좋았잖아요. 우리 시장. 9월 달도 안 좋았고 8월 달도 안 좋았고 네, 계속 안 좋았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단타는 상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전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고 싶다, 단타를 잘하고 싶다. 그럼 시장의 영향권을 받지 않는 매매를 익혀야 된다라는 게 얘기예요. 물론 100%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또 맞아요. 뭐 100% 시장이 뭐 폭락하는데도 나 혼자 수익 내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시장의 영향권을 받는 단타는 어떤 경우냐면 자, 이날 보이시죠? 이렇게 4% 빠지는 날, 2% 빠지는 날 이런 날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무리 수급이 좋은 단타라고 할지라도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날이 매일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이죠. 매일 이러면 망하죠. 안 하죠, 주식 아무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다시 원론으로 처음으로 들어와서 내가 하는 기법이 이전엔 먹혔는데 지금은 잘 안 먹혀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장의 탓으로만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단타 기법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는 신호예요. 신호. 주식에 무조건 패배는 없습니다. 돈 버는 사람은 계속 돈 벌고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으세요?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지금 시장 안 좋구나 이러고 말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연구하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거고 제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잠깐 드리는 거고요. 제가 힌트 드리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해요. 사실은 20% 이상 급등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 몰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주식을 원론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추가로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테마는 왜 얘기를 한 거냐면 자, 우리 반일 감정 관련주 모나미를 한번 보죠. 자, 모나미 이 친구가 이제 뭐 세컨더리 보이콧 어쩌고 막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7월 달부터 쭉쭉 밀렸단 말이죠. 근데 얘는 무슨 인버스 마냥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수록 반대로 움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반일 감정 테마주가 다 그랬고 유난히 모나미란 종목이 더 부각을 나타냈죠. 볼펜 팔아봤자 얼마나 된다고 사실 말은 안 돼요. 말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볼펜이 더 많이 팔릴 거래. 반일 감정 때문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저기 저 뭐죠? 유니클로의 어떤 경쟁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뭐 더 오를 거래 이렇게 기대하는 건 이해가 돼도 코데지 컴바인이라든지 아니 볼펜 뭐 어쩌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단타를 칠 땐 그런 생각을 아예 하시면 안 돼요. 단타를 칠 때는요. 테마를 살펴보는 건 중요하지만 이 테마가 이 주식과 연관이 있어? 라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주식은 원래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세력마음이지. 아시겠죠? 이것도 좋은 개념입니다. 세력마음이지 여러분들의 상식에서 노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나미 테마도 받았죠. 20% 이상 나왔죠. 그럼 이 종목을 공략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서 단순한 건 사실은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요. 돌고 돌아서 많이 잃고 또 잃어서 주식시장 떠났다가 또 한참 지나니까 주식 생각나서 다시 돌아와서 또 한번 잃고 그때는 정신 바짝 차려서 공부하고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나 이런 상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법이 안 먹혔다.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법 문제예요. 기법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테크닉 문제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장 탓을 할 게 아니라 나의 문제를 돌이켜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발전이 시작이 됩니다. 관점의 차이가 시작되고 제가 힌트를 드리면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얻을 거라고 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한대요. 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배우시고 저한테 오셔서 배우시고 오프라인도 막 참여하시고 그런 식으로 열정적으로 달려드세요. 근데 이 주식은요, 결국 핵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핵심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 핵심의 개념을 살짝 또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2차 파동 얘기 자주 하죠. 1차 파동, 한참 쉬었다 2차 파동. 세력들이 1차 파동을 끝내면 안 돼요. 2차 파동으로 가야 추가적인 물량 던지기가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1차 파동, 2차 파동 이건 기본이지만, 이게 왜 2차 파동까지 가는지를 알면은 2차 파동에 힘을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그러면 만약에 스윙 투자나,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스윙 투자나 이런 거 할 때 올라갈 확신이라는 게 있다. 그건 어떤 확신을 전제로 하는 거죠? 2차 파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약간의 어떤 꿈틀거림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2차 파동 이런 바이오는 아니고요. 이건 바닥에서 유인하는 파동. 예, 이건 이름이 없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솔브레인 1차, 보합 2차. 그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핀도 그랬고. 자, 이런 게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차트를 이런 핵심을 파보려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제 경험상 지표도 괜찮은데, 지표보다는 여러분들 이 거래량과 일봉과 이동평균선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확실하다고. 지표는 모든 걸 다 아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동평균선과 거래량과 봉에 대한 이해 플러스 지표를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서 말한 이 세 가지를 빼놓으시고 지표를 활용하신다? 저는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자, 참고하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참고로 이번 주 토요일날, 돌아오는 토요일날 오프라인 강의합니다. 네, 하락장을 전 거의 확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어쨌든 오긴 올 거예요. 과열된 시장은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락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럼 2년 아니라고, 어쨌든 1년 안에 될 수도 있고요. 그 시기 안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인 가르침을 드릴 테니까, 또 제가 어떤 걸 투자했는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셔서 배우시면 아마 이득이 되실 겁니다. 마치겠습니다.